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되새겨 봐야 할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변질되어 쉽지 않겠지만 그런 의지를 시장에 준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의 개정은 여전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먼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입니다. 왼쪽에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지고 구체적으로는 오른쪽과 같이 9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다만 공약일 뿐이고 이런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실물 경제를 잘 모르는 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것도 한쪽으로 기운 이념에 이에 동조하는 학자 출신이 현실도 모르고 책상에서 규제만 내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일단 공약은 그런 학자 출신들이 만든 것으로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필요한 문제와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 문제,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입니다. 현재 상태와 약속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큽니다. 현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약속으로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택에 대해 엄청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중 수도권은 130만 호 이상에서 최대 150만 호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47만 호, 수도권은 30만 5천 호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심과 역세권 복합 개발에 20만 호고 수도권에는 13만 호입니다. 도심 복합 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해서 도심 지역, 역세권, 준공업 지역 등 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로 18만 호, 수도권은 14만 호입니다. 차량기지와 지상전철 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이체화 개발 추진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10만 호, 수도권은 6만 5천 호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공공택지가 142만 호, 수도권은 74만 호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을 추진합니다. 기타 13만 호, 수도권은 12만 호입니다. 서울의 상생주택, 매입 약정 민간 개발 등입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입니다. 현재는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같이 규제를 강화해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안전진단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비 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책 지원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에 합리적 조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정밀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하향하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조 안전성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에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거 환경 가중치도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합헌이 나왔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어렵고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담금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은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입니다. 분양가 규제 운영을 합리화합니다. 토지 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규정에 따라 과도한 시설 기부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해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무상 양도 사업비 지원을 합니다.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합니다.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 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완화의 연장선으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차세대 명품 도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층간소음과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 169에서 226%로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 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을 구축합니다. 토지 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기적으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합니다.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 개발을 추진하여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고 필지별 소규모 주택 정비는 주차장 확보, 기반시설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형의 필지 단위 개발 시 주차장 확보는 여건상 불가능하고 수익성도 낮아 사업자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이 없는 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적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사 대책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재원, 수익성 등 문제로 일부 시범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역 내 또는 반경 300에서 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7에서 12층까지 건축이 허용이 됩니다.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 학교, 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 수익은 공유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해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문화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 노천 카페 등 허용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장의 불씨를 초래한 주택임대사업 정상화입니다.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차등화되는 등 시장 질서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자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가구의 임차료 부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도 재정비됩니다.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원제도 축소와 규제 강화 등 민간 임대주택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또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책 불신으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배정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층 혼합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세액 공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3위에 해당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액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으며 징벌적 세부담의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공시가격을 상호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제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합니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50%로 낮춥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은 300%에서 20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합니다.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합니다. 취득세입니다.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에서 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합니다. 단순 누진 세율을 초과 누진 세율로 전환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는 완화합니다. 다음은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인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여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산 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 신혼부부들은 금융 지원이 필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주택 구매와 주거 상향 이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구매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됩니다.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시킵니다.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 지원이 강화됩니다. 신혼부부는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5년까지 연장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층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최대 2억 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입니다.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에 비해 5배 증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 2010년에 27배가 초과되었습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이 60.3%, 미국이 18.1%, 캐나다 9.2% 순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입 시 내국인 대비 규제 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금융 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 대부분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불가능합니다. 선진국에서도 특정 도시 및 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 및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 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시간에 걸쳐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주택 정책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잘 살펴서 이번에는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